안녕하세요. 리맥스 코리아의 윤모은입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럼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화면에도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골든 리얼티에서 일하고 계시는 김한기 행정사님께서 오늘 부동산 관련 각종 민원 행정에 대한 내용을 교육해 주실 건데요. 그럼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후에 이제 행정사님께 질의응답도 하실 수 있으니 중간중간 질문할 내용 있으시면 잘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사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맥스 트레이닝 교육을 진행할 골든 리얼티의 김한기 행정사입니다. 좀 9월에 들어서고 나니까 확실히 좀 가을로 접어드는 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데, 마찬가지로 이런 가을이 또 천고마비의 계절이기도 하고, 또 어떤 수확의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 리맥스인들 모두 이제 좀 풍성하고 좀 수확이 잘 되고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좀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육드릴 주제는 앞서 설명 주셨던 대로 이제 부동산 관련 각종 민원 행정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부제로서는 저희 행정사업에 대한 어떤 이해하고 또 공인중개사와의 협업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행정사의 정의 및 업역, 그다음에 공인중개사업과 행정사업 간에 최근 좀 많이 이슈가 됐고 그러한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좀 저희가 제시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공인중개사업과 행정사업 간의 협업할 영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행정사란 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정의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의 행정 업무를 좀 진행하시고자 할 때 법적, 제도적 도움이랑 어떤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인 용어로 되게 어렵게 좀 많이 풀어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행정 관련 업무에 있어서 대신 수행을 하는 대행, 그다음에 대신 권리나 그런 권한을 주장하는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자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행정사가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단기적으로 어떤 일회성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어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출입국 업무라든지 자동차 등록, 또 보훈, 국방 관련된 민원, 그다음에 각종 행정심판의 구제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 음주운전 구제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소청, 또 학교폭력위원회에 대한 구제, 뭐 영업정지에 대한 구제,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녹취록이나 뭐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공인중개업과도 가장 좀 많이 연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각종 계약서 관련된 그런 그 권리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일, 그다음에 그밖에 부동산 시세조사서, 그다음에 도로 점용에 대한 허가, 인허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공공 자산에 대한 매수 신청, 그밖에 이제 뭐 비영리 법인 설립, 협동조합 설립, 뭐 이런 등의 업무들을 단기적으로 좀 수행할 수 있겠고요.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업무를 보면 이제 그 기업 행정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기업 경영 컨설팅이나 기업에 대한 어떤 인증 이런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또 사회복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들에 대한 행정기장, 그다음에 이제 토지 보상이나 토지 수용 관련된 이제 손실보상 업무, 그밖에 각 그 기업체, 중소기업체라든지 또 공장 등지에 근로하고 있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 등의 업무를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사는 이제 법상으로 보면은 사실 약 한 3천여 가지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좀 많이 이슈가 된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네, 공인중개사업하고 관련해서 행정사업 간에 이제 좀 이슈가 되긴 사례가 있었고, 비록 이제 지방에 있는 그 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 사례이긴 하지만 형사재판으로 1심 판결까지 현재 난 상황이고요. 이제 현재는 항소를 좀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 쟁점이 된 사항만 좀 언급해 드리자면 이제 권리금에 대한 계약서 작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권리금 수수 행위 자체가 중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1심에서 판결한 그런 내용들이 되고요. 요 정도로 요 내용은 조금 마치고 이후에 이런 이슈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더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판례나 사례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러한 그 법 판례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 체계나 그 법 체계에서 봤을 때는 현행법상으로 이제 법이나 뭐 그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에 각 그 자치법령 순으로 이제 법의 위력이 좀 관리하게 되는데 실제로 법에서 판결하는 그런 수준에서 볼 때는 이런 판례나 판시도 되게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이게 한 번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예시가 돼서 보편화될 우려가 있겠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더욱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지게 되면 향후에 우리 그 중개사님들께서 권리금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좀 더 이제 진행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신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심지어 이런 상황을 아는 혹시나 이제 임차인이나 신규 임차인 뭐 이런 임대인들까지도 향후 권리금 계약을 진행을 할 때 이제 어떤 수수료 지급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리맥스에서 영업하거나 마케팅하시는 그런 관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불미스러운 건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영업적 이미지 손상이 그 단순하게 이제 벌금이 처해졌다 이것만 문제가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이제 권리금 계약에 대한 수수료 자체는 우리 당연히 공인중개사님들께서 업무에 대한 행위로 수수를 진행을 하시고 실제 권리금 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행 자체를 이제 행정사한테 의뢰하셔서 상호 같이 서로 윈윈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이걸 좀 해결해 나가셨으면 하고 저희가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권리금 계약에 있어서는 이제 임차인이나 신규 임차인, 임대인들 간에서 각종 그 소송이나 쟁점, 분쟁들이 원래나 그 분란의 지금 원인이 계속 많이 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어떤 검토와 좀 세심한 꼼꼼한 확인들이 좀 필요한데 이런 업무들을 저희 행정사와 같이 처리하심으로써 원활한 중개 활동이나 또 이런 권리 활동들을 자연스럽게 좀 진행해 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요 어떤 예시사항에 대해서는,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시를 조금 드렸는데, 각 사례별로, 각 다양한 케이스별로 해서, 특약을 반영을 해서 계약서를 좀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이제 이런 권리금 계약에 대한 분란이나 쟁점을 좀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런 부동산 관련 행정 업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뭐 행정서가 진행하실 수 있는 업무를 보면 어떤 중개 목적의 부동산 계약 외에도 연장 계약이라든지 이제 각종 그 권리 이양과 관련된 그런 계약 문서를 작성하는데 그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저희 행정사가 하고 있고요. 또 그밖에 이제 용도 변경이나 지목 변경, 이제 토지 개발, 그다음에 이제 국유재산에 대한 용도 폐지 신청, 또 각 시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자산, 공유재산들에 대한 매수나 그다음에 어, 대부라고 해서 이렇게 빌려서 사용하는 그런 신청이라든지 토지보상 업무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때
우리 행정사하고 같이 진행하시면 좀 더 원활하게 업무를 좀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 분야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인허가 분야가 이제 특히 이제 행정사들의 전문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향후 이제 중개업을 좀 진행하시다 보면 고객들 중에는 이런 개발이나 뭐 건축, 뭐 공장 설립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고객이 충분히 또 있으실 수 있는 고객들이 있고요. 또 이런 고객 니즈를 또 우리 중개사님들 입장에서는 또 약간 원스톱 올인원 시스템 서비스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영업 방향, 마케팅 방향이 될 수도 있겠고요. 실제 이제 그 각 고객들 중에서는 영업을 하시던 중에 뭐 5개 광고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해서 문제가 좀 발생하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등록이나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그 골든 디어티가 위치한 곳이 이제 강동구에 위치해 있고요. 이제 강동구의 구에 이제 민원 업무가 대략 한 600에서 한 700여 가지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인가, 허가, 면허, 신고 등 같은 그런 행정 업무가 한 330여 가지의 민원 업무가 있겠고요. 이거는 저희 강동구청뿐만 아니라 각 시군구 지자체에도 거의 유사합니다. 뭐 인접해 있는 뭐 송파구라든지 성동구, 뭐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뭐 공장이 많이 있는 뭐 안산시, 뭐 이런 등지에서도 각 시군구 자체별로 지자체별로 해서 행정사가 직접 대리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약 한 300에서 400여 가지 종류가 되어 있고요. 그런 이런 어떤 인허가 업무 행정은 강동구를 예시로 좀 들었으니까 한번 아래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무슨 체육시설업이라든지 노인 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협동조합,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신고나 그 설립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신고 절차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행정관청에 신고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겠고요. 또 각종 이제 법인 설립도 또 행정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중개하시면서 어떤 고객분들 중에 다양한 단체를 또 만들고 싶으신 고객님들이 충분히 계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고객 입장에서도 어떤 단순하게 지리적인 중개 물건만 그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그 고객이 필요로 하는 어떤 니즈에 따라서 토탈 서비스로 이렇게 서비스를 좀 받으시면 훨씬 더 마케팅 하시거나 이제 영업을 하실 때 더 유리하게 작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뭐 어떤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식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절세 효과 때문에라도 어떤 비영리법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싶은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 CEO분들이 많이 계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업 업체들, 이런 기업들을 비영리 법인들이나 사회적 기업들을 설립할 때 저희 행정사를 통해서 같이 이제 협업해서 진행하시면 수월하게 좀 더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사회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또 기장 업무가 또 필요한데 그런 기장 업무도 행정기장 형태로 저희가 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각종 이제 법이 그 사회적 기업들의 사례들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요런 그 기업은 이제 예술 기부를 통해서 어떤 의료비를 환자한테 지원해주는 의료비 모금 단체, 비영리 단체가 되어 있고요. 또 정신장애인이라든지 정신장애인의 이제 인권 개선이나 차별 해소, 이렇게 사회적 편견 극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뭐 문화예술 단체가 되겠습니다. 아마 대학생들의 언론 단체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청년들이나 최근 이제 MZ 세대들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폐의류 감소를 위해서 이제 중고 의류용품에 대한 리폼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전 세계적인 이슈 자체가 뭐 이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기업에서 희망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 중에 하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나 각 정부, 지자체들한테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뭐 특별히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곳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기업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에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 각 청년이라든지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또 비영리 단체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일회용품 사용 감소를 위한 식기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뭐 마찬가지 이런 기업들도 최근 많이 좀 대두되고 있는 아리백이라든지 그 새로운 이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이제 사회적 기업을 요구하시는 고객님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이제 좀 마케팅을 하시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실 때 안내를 가이드를 같이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진행하시면 훨씬 더 이제 업무하시는데 일하시는데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주요한 또 행정사의 업무 중에 하나가 또 출입국 민원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담당 대행하고 있습니다. 어, 각종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문제라든지 이제 국내 체류에 대한 연장이나 변경 업무, 또 출입국 사실과 관련된 각종 이제 출입국 증명 발급, 외국인의 거소, 혼인, 이혼, 출생 등과 같이 각 출입국 사무와 관련된 이제 민원 대행 업무가 되어 있고요. 네. 초반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이제 기업체나 공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와 비자 갱신, 연장, 변경 등의 업무도 저희 행정사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심판도 마찬가지로 이제 행정사의 업무 영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행정소송을 이제 변호사들이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심판은 이제 이런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로서 좀 그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혜택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그런 사례가 되어 있고요. 어떤 행정기관청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변경을 요청한다든지 취소를 요청하는지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굳이 이제 그 고가의 이제 변호사 수임을 내고 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행정심판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하시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용이한 그런 내용들이라서 저기 행정사와 같이 이런 업무들을 좀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영업 정지라든지 각종 면허 취소 등에 대해서 이제 그 취소된 거에 대한 정지된 거에 대한 취소나 정정을 소청을 좀 제기를 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이라든지 청구 등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표준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청구한다든지 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그런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청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와 정정, 소송과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그 기타 좀 민원행정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뭐 탄원서, 진정서, 청원서, 뭐 내용증명, 사실조사 확인서, 녹취록, 계약서, 약정서, 합의서, 협약서, 협정서, 업무협약서, 뭐 양해각서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작성할 수 있는 게 저희 행정사들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성씨 변경 같은 이제 관공서나 법원에 진행해야 하는 민원 행정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개계약을 진행하실 때, 좀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분란의 좀 소지가 있는 경우에
필요하시다면 어떤 녹취록이라든지 사실조사 확인, 뭐 내용 증명 이런 것들도 필요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그 방안이 있으시고요. 그런 것들을 좀 저희 행정사를 대동해서 대응을 하신다라면 업무하시는데 좀 더 용이하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이렇듯 뭐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민원은 이제 전문 행정사하고 이제 앞으로도 좀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우리가 리맥스의 이름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실 때 뭐 다양한 고객과 다양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만나지만 단순히 이제 중개 업무로만 끝내지 마시고 어떤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시는 그런 원스톱 토털 올인원 서비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행정사하고 같이 윈윈하시면 더욱더 훨씬 마케팅 하시거나 영업하시는데 수월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장시간 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뭐 혹시 질문 사항이나 의문하신 사항 있으시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맥스 와이드 파트너스 정상우 매니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저도 자택이 강동구고요. 언제 아, 한번 네. 행정판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강의 감사드리고요. 저도 행정사 분야에 좀 관심이 있고, 현재 뭐 9월 1일자로 저도 행정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랑 이제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고, 아까 행정사께서 말씀하신 3차역의 업무가 저희가 공인중개 업을 할 때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도 원형지 갭이나 신축이나 여러 가지 인허가 부분, 그런 부분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일반 학원에서 브리핑 받았던 부분보다는 확실히 와닿는 것 같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관님 뭐 지금 진행하시지만 저희도 와이드 파트너도 뭐 이런 행정사 부분에 자격증이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 행정사 준비하시면서 좀 어떤 필요한 거나 어떻게 해야 될 부분 좀 자문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자격증 취득하는데. 그, 뭐, 충분히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교육을 받으시든지 공부를 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행정사도 충분히 뭐, 자격증을 획득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행정사는 사실은 이제 자격에 대한 그런 획득보다도 이후에 그 행정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더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대로 뭐 저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 업무 자체가 이제 방대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어떤 좀 양날의 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라는 그 뜻은 깊이 있게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우려가 좀 있는 거고요. 또 다양하게 많은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자격에 대한 취득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것보다도 이제 향후에 그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행정사로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될지를 좀 더 고민을 하고 행정사에 대해서 나의 영역을 가지고 계시는 게 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이제 뭐 충분히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UX에서 같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어떤 장점을 살리셔서, 전문적인 어떤 행정사로서 뭐 준비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한번 네. 찾아뵙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수줍어서 질문을 못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연락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교육 진행해주신 행정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에이전트분들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장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